안녕하세요. 볼만찬 2부입니다. 자, 스쿼드 특집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총 4편 나갔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가 착착 된다는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팬들이 확실히 저희도 사실 하면서 저희도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오늘도 이제 아주 새로운 소식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시간은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체력 훈련을 하고 있는 전통의 명가, 그리고 만 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원 삼성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앤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된 선수, 그중에서 오피셜이 뜬 선수부터 보면은 일본 오카야마에서 뛰던 센터백 최정원이 영입됐죠. 네. 그다음에 강원 경남에서 뛰던 제리치, 이건 제 단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리치가 계약을 마치고 오피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만 기자 단독이었는데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던 니콜라우도 네. 입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수 2명, 수비수 1명.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니까 단촐하네요. 네네. 그렇게 3명이 영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나간 선수들은 좀 많습니다. 이건 아마도 저희가 방송에서 아마 처음으로 말한 것 같은데 구단 방침에 따른 결정입니다. 올해 아침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명 이상을 선수단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선 계약 만료된 선수들도 있고요. 그중에서 뭐 임상혁이 계약 만료와 함께 포항으로 갔고, 그쵸? 뭐 골키퍼 김다솔은 단독을 했죠. 전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타가트, 김종우, 김준영, 뭐 이용혁 다 세 팀을 찾아 떠났습니다. 네. 한희권, 김준영, 이상민과도 작별했고요. 미드필더 이종성은 성남으로 한 시즌 임대를 떠났습니다. 시즌 중에 말미에 계약 만료를 떠난 크르피치까지 묶었을 때 한 대략 10명 정도 가까이 팀을 떠난 상태입니다. 한희권 선수가 네. 유럽행 발표가 안 나서 네. 좀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강원에서 한희권 선수를 강력히 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희권 선수는 뜻을 굽히지 않고 아일랜드 그 팀으로 가겠다고 지금 강력히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서 아마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어제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던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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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단독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주력을 잃었냐 하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타가트는 일단 지난 시즌 9골, 팀 내 최다 득점이긴 한데 득점상을 수상했던 2009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폼도 떨어지고 어떤 그 마음도 조금 떠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었고, 세레소가 제시한 이적료가 현재 시세로 봐도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고스란히 제리치에게 어느 정도 투자할 정도는 챙겼습니다. 그 임상혁은 아챔에서 맹활약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보여준 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뭐 언제든지 떠날 선수라고 좀 여겨졌고, 한희권, 김종우, 김다솔, 김준영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그 만 기자가 예전에 이제 수원 얘기하면서 이제 선수들을 대거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찰떡같이 많은 선수를 보냈지만 네. 어쨌든 보낼 선수를 보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수원 뭐 저희 연봉 공개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고액, 여전히 인건비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수원 입장에서는 올 겨울에 약간 성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타가트는 사실 정점일 때 보냈으면 훨씬 더 많은 몸값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저항이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좀 아쉽고, 임상혁 선수도 나름 잔뼈가 굵은 선수라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어떻게든 뭐 하다못해 트레이드라도 했었으면은 좀 여러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걸 보내는 거 뭐 힘들어 그러는데 정말 힘든 게 선수 데려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내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잘하는 뭐 운영팀이라든지 에이전트가 진짜 능력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수원 입장에서는 뭐 이적을 통해서 자금을 얻고 그걸 다른 선수한테 투자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조나탄 이후로 좀 끊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쨌든 뭐 팬들 사이에서 뭐 굉장히 말이 많고 구단 사정도 잘 모르는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스쿼드 분석을 하는 만큼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3명이 영입이 했거나 혹은 발표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많았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아까 단촐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수원의 플랜은 처음부터 다소 좀 꼬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썰에서 말한 대로 이제 박건하 감독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원했던 선수 중에는 수원FC에서 뛰었던 마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초반에 딱 영입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안토니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이람과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토니스가 이적료 남기고 가면 그 이적료로 마사를 데리고 오려나 보다라고 했는 그런 그림이 딱 맞아요. 왁구가 됐는데 네. 안토니스가 다쳤죠. 그러면서 이제 불이람 행위 좌절됐고 그 자리에 누가 갔냐? 포항의 오닐이 갔습니다. 안토니스가 결국 잔류하게 됐고 마사권도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강원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마사를 품었는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 풀렸으면 사실 탄력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마사의 제리치였다면 수원 삼성 팬들 입장에서도 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쵸.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제리치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영입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선수를 받쳐줄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봤을 때는 요 단추가 좀 안 풀린 것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마사 플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원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뭐 돋보이지 않고 싶어서 뭐 얌전히 있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팀을 좀 옮겼지만 특급 윙어 진지하게 노렸고요. 뭐 실명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틀어서 세리에 출신인 니콜라오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적 시장 종료 선언 이런 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뭐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영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앤아웃을 바탕으로 한번 스쿼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순서를 바꿔서 골키퍼부터 하겠습니다. 뭐 주자는 양형모 선수겠죠? 그렇죠. 지난 시즌 후반기만 놓고 보면 저는 K리그 최고의 골키퍼는 양형모. 저도 네, 손색이 없다. 네, 지난 시즌 도중에 주전을 꿰차서 16경기에서 15골 내줬습니다. 0점대 실점률이에요. 15경기 이상 출전한 10명의 골키퍼 중에 0점대 선방률을 기록한 골키퍼는 3명인데 전북 송범근 그리고 울산 조현우 그리고 양형모입니다. 야. 일단 이 선수가 이제 표정부터 흔들리는 기색이 1도 없어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그리고 피지컬도 좋고 선방 능력도 좋고 차분하기 때문에 일단 주전을 꿰찼고 올해 주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변수는 노동건입니다. 일단 이름값으로는 노동건이 훨씬 유명하죠. 그렇죠. 노동건 아마 수원 그 삼성 응원가에도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레전드로 평가받는 선수인데 지난해 살짝 좀 폼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실수도 있었고. 근데 올해 지금 전주훈련지에서 약간 절치부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등력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기부여 충만한 상태로 지금 양형모에게 도전하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골키퍼 코치가 기존의 김봉수에서 김대환 코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코치가 만약에 이거 둘이 경쟁해보니까 노동건이 더 나은데 라고 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뭐 양형모 99%다 100%다는 할 수 없고 조금 두 선수가 경쟁하는 체제를 시즌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선의의 경쟁, 시너지 효과 좀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형모가 0점대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앞선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 해줘야 됐는데 네. 수원 수비의 핵심은 역시 헨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헨리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수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헨리가 이제 종아리 쪽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좀 과장해서 반년을 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지만 헨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수술이 잘 됐고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원은 헨리의 어떤 거제 2월 전지훈련지인 2월에 조금 합류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리그가 오늘 발표됐잖아요. 2월 27일에 이제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개막전까지는 약간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시즌 초에 뭐 빠르면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 베테랑이고 지난해 말에도 재계약 맺은 양상민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수 있어서 양상민의 초반 공백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헨리, 양상민 빠지고 초반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새롭게 영입한 최정원과 뭐 기존 민상기, 장호익, 박대원 중에 조합을 찾을 것 같은데요. 장호익 같은 경우는 원래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그렇죠. 선수인데 아침에서 3백 오른쪽 수비수로 나서서 워낙 좋은 활약 펼쳤고 맞아요. 박건영 감독도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요. 탄코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도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비 전술은 3백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박건호 감독이 그때 그 미디어 간담회에서도 4백 선언한다고도 말했지만 아침 때 3백 쓰고 나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독 본인도 3백이 우리한테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수원이 어느 순간에 네. 3백의 팀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선수들도 3백이 더 편해요라고 말하는 선수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3백 위주로 조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뭐 헨리, 양상민이 시즌 초반에 없다는 과정을 할 때는 뭐 박대원, 민상기, 장호익이
이렇게 조금 쓸 수 있죠. 최정원 선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최정원이 이제 영입은 진짜 일찍 했어요. 근데 뭐 자가격리 끝나고 못 끝나고 발표를 늦게 해서 그렇지 한 달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발표까지. 근데 이 선수가 일단 재능을 일단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약간 한 가지 뭐 걸림돌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 3년을 뛰면서 약간 일본 축구에 젖어 있다. 뭔지 알죠? 어떻게 뛰는지 알겠다. 네, 약간 패스를 중시하잖아요. 낮게 깔아차는 패스, 뭐 그리고 좀 지공 패스 축구에 좀 익숙해졌다 보니까 박건호 감독이 언급했던 다이나믹 축구에 좀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템포에 늦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골키퍼한테 받으면 빨리빨리 전망을 줘야 되는데 약간 측면을 주고받고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에 조금 익숙해졌다는 걸로 제가 들어서 이것만 조금 바뀐다면 피지컬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도 좀 가능성은 있다. 일단 헨리와 함께 뭐 조성진 선수도 있긴 한데 이제 눈이 항상 맞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재활 중인데 일단 조성진은 헨리와 함께 2월달에 합류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눈이 너무 예민해서 그렇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느낌이고요. 양 윙백은 조금 걱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기재랑 김태환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기재의 전역은 수원의 아주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죠. 네. 이미 몸을 만들어 와서 김포에서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덕에 김민우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김태환도 올 시즌에 한층 더 발전을 하면 이 선수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참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울산의 김태환 이상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일단 깡은 그 울산 김태환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구대영은 약간 유동적. 왜냐하면 지금 지난 시즌 말에 약간 주전에서 약간 밀려서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고 2부 구단이 꽤 괜찮은 오퍼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수비에 비하면 미드필더는 뭐 워낙 좋아서 수원의 아침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미드필더 능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주전이 다 거의 남았고 여름에 또 권창훈까지 오면은 진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최근 2주 사이에 미드필더 고승범과 한석종 그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요. 두 선수가 이제 뭐 약간 짠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팀 스쿼드 사실 걱정 없다. 특히 미드필더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봐도 그런데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괜찮았다. 그리고 한석종 선수가 얘기했던 거 인상적인 게 카타르에서 진짜 재밌게 했대요. 네, 뭐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선수들끼리 호흡도 잘 맞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고승범이나 박상혁이나 뭐 다 말을 서로 그 좋게 잘 하면서 잘 풀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 부상이 없다면 이 세 명 그리고 박상혁이 약간 변수긴 해요. 지금 일단 김천 상무에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박상혁이 최종 통과를 해서 박상혁이 빠진다면 이런 스타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통통 튀면서 정말 많이 뛰고 뭔가 그 센스도 지닌 그런 미드필더 스타일이 약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만약 박상혁까지 남는다면은 이건 중원을 그래도 해볼만 하다. 그렇죠. 네, 김민우가 중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뭐 한석종 뒤에 지키고 고승범 박투팍으로 뛰고 이거는 K리그에서도 진짜 손꼽히는 그런 중원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사실 김민우 선수는 K리그에 와서 계속해서 사이드 자원으로 봐서 그렇지만 사간도스에 있을 때는 거의 10번에 가까운 플레이 계속했었고 대표팀에서도 그 자리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가 저 자리에서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 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이 받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최성근도 힘을 좀 보탭니다. 이달 중순에 약간 뭐 포항행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오보라고 수원이 반박을 했죠. 그런데 시점을 보면 이제 이적 시장 초반에는 최성근이 시장에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너 나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열어둔 거죠. 왜 여기저기 트레이 제한이 너무 많이 오니까 왜 최성근을 원하는 구단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포지션에 그 경험에 그런 뭐 침착한 플레이 한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성근을 많이 원했고 좀 각을 재었지만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잘 안 된 이유 중에 박건호 감독이 최성근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조금 구단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왜 보내지라는 생각 사실 좀 했었는데 포항이 가면은 엄청난 득이겠구나라는 생각 사실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잔류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뭐 일단 한석종이 듬직하긴 한데 한석종이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수미를 볼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종성까지 지금 임대 보냈잖아요. 그래서 최성근을 조금 남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최성근이 수비력은 더 나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안토니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단 부상 회복 중인데
안토니스 자리에 다른 외국인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죠. 그리고 안토니스도 일단 같이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격은 제가 앞선에서 제리치 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몸 상태가 어쨌든 좋다는 전제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니콜라오가 적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치 한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비하면 외국인 자원은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니콜라오와 제리치 합치면 약간 니콜리치 무슨 뭐 명품 그런 이름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수원은 이 니콜리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도중 뭐 이적건도 있었고 부상도 있어서 많은 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 시즌 기억하실 거예요. 24골을 터뜨렸습니다. 강원에서. 맞아요. 네, 193cm 장신에 포스트 플레이 되고 박스한 움직임 괜찮고 득점 감각 있고. 그러니까 제리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1m 93 장신이라는 거 현혹되지만 않으면 저는 박건하 체제에서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박건하 체제가 그냥 뿌리는 축구는 아니거든요. 끊어가는 축구를 하는데 제리치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좋은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컹의 대체자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오히려 머리만 바라보자 이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렇게 헤딩이 좋은 뭐 뚝배기 유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리치가 정상 컨디션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좋은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K리그 3년 뛰어서 적응이 따로 필요 그렇죠. 없다는 게 큰 네. 장점이고 반면에 니콜라오는 약간의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좀 지켜봐야 할 선수인데요. 커리어는 좋죠. 나폴리에 입단했고 뭐 세리에 팀에서도 뛰었고 하지만 그 사이에 조금 인디를 다니면서 폼이 좀 떨어졌고 근데 올 시즌에 약간 좀 폼이 올라왔지만 루마니아 1부였고 그런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선수가 얼마나 할지는 아마 수원 구단 내부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팀 수원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팀 이름이 가즈메탄 메디아스인데 메탄이라고. 아 메탄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메탄 출신에서 올라와서 지금 제리치와 호흡을 맞추게 됐고 일단 제리치 중심으로 투톱을 만든다고 할 때 일단 니콜라오가 제 몫을 한다면 투톱이 니콜리치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이 선수가 영상이 여기저기 굉장히 뿌려졌는데 굉장히 많은 팀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영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키에 비해서 아주 뭐 스피드가 두드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툭툭 내주고 때리고 이런 게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수원 FC도 이 선수 영입을 상당히 염두에 뒀었고 이외에도 여러 팀들이 이 선수를 물망에 뒀었습니다. 예. 중간에 제가 방송에서 경쟁이 붙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던 선수가 니콜라오인데 그 정도로 좀 많은 팀들이 지켜본 선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블 좋기 때문에 왼쪽 윙어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염기훈 있죠, 김건희 있죠, 한석희 있죠. 이런 조합으로 이제 공격진을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이 작년 문제가 공격이었어요. 27경기에서 27골. 경기당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 스플릿 못 올라간 어쨌든 그 이유가 그렇죠. 됐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제리치 중심으로 득점력을 높이는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리치와 니콜라오는 2월이 대화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좀 관건이 피지컬 코치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막전까지 몸을 끌어올리기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죠. 뭐. 네, 근데 이제 다른 웬만한 팀들은 외국인들이 합류한 팀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합류를 안 해갖고 어떻게 빨리 몸을 끌어올리냐도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선수단 분위기, 훈련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아침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동기부여가 장착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영입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영입의 변수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6월 되면 또 고명석과 전세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권창훈 합류가 유력하죠. 입대를 위해서 K리그 뛰어야 되는데 뭐 아직 오피셜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단독도 벌써 나왔잖아요. 뭐 몇 개월이야? 7개월 전 단독. 권창훈은 거의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선의 힘을 여기서 확 받는다? 저는 수원 입장에서 초반 잘 넘기고 한리 양상민 없는 초반만 잘 넘긴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 커뮤니티나 다른 댓글을 통해서 접해보면 불행회로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구단에 비해서 수원 팬들이 그런 좀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난 아챔 때를 기억하시고 그 정도 기대만 걸어도 수원이 그렇게까지 작년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2부 수원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팀은 아직 결정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열심히 취재를 해서 재미있는 스쿼드 분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시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